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석 이론을 전공한 광운대 김서영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프로이트를 재해석하는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크 라캉은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프로이트를 제대로 읽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를 오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를 잘못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며 프로이트를 실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론화했습니다. 자크 라캉의 중심에는 이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이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아이와 최초 양육자의 사이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최초 양육자에게 양육됩니다. 보살핌을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이 최초 양육자가 아이에게 넌 내 모든 것이야. 넌 잘할 수 있어. 전능해. 이 세상 모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이게 난지 엄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자 관계라고 불러요. 이 둘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전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엄마가 또는 내 최초 양육자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캉은 이 이자 관계가 무너지는 걸 이유라고 부르고 바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이유를 강조한다고 설명해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론은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경쟁하는 이야기죠. 물론 프로이트는 그 이후 상당히 복잡하게 이 이론을 바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삼각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야기는 이자 관계가 무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의 몸의 일부가 마치 내 최초 양육자, 내 어머니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물어봐요. 이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한 사람이 온전한 그 자신이 되는 이야기예요. 라캉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유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에서 눈을 돌려요. 아이를 바라보던 어머니가 자신의 직장으로 가야 해요. 아버지를 바라봐요. 제3자가 있어요. 그때 아이는 좌절합니다. 전능성을 잃어요. 라캉은 말합니다. 이 전능성을 잃는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 전능성을 잃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능성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전능성을 잃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성을 잃지 않으면 정말 멋있는 성인들의 게임이, 어른들의 게임이 불가능해요. 내 꿈을 이루고 내 꿈을 쫓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내 정답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라캉은 그 이후에 또 하나를 같이 강조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아는 그의 집에서조차 중심이, 주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는 척 했을 때 늘 일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 무의식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아의 확신만 가지고 살면 언제나 이를 그르치게 된다. 자아는
그의 집에서조차 주인이 아니다. 락강은 여기서 한 발 더 가요. 원이 타원으로 찌그러질 때 중심이 사라지죠. 타원은 초점이 이미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원을 강조한 케플러가 오히려 정신분석의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해 준다. 중심이 사라져야 한다. 완전함, 완벽함, 전능성에 대한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다. 이유된다. 젖을 뗄 수 있게 된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른들이 너무 많다. 락강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장들 중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자신의 시간에 살아야 한다. 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야 한다. 자신의 시간에 살지 않으면 우린 온전한 내 자신이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시간에 산다는 건 나만의 공간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정답을 만들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남의 시간에 사는 사람 생각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이 밥 먹는 거랑 똑같이 밥 먹는 속도 맞춰보세요. 굉장히 힘들죠? 체하시죠? 다른 사람의 장단에 춤춰볼까요? 또는 두 개의 장단에 춤춰볼까요? 내 시간에 살아라.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락강의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욕망을 포기했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락강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해요. 먼저 락강이 한 이야기는 완전성, 완전함, 전능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게 정신분석의 중심에 있다. 무의식이 중요하죠. 자아보다는 무의식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진짜 내가 힘든지 뭐가 힘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늘 오픈 엔딩이어야 해요. 자아가 마침표를 찍고 나서도 꿈에 뭐가 다 다른 것들이 나오면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까? 또 변수들을 받아들이고 내 결론을 조정해 나가셔야 돼요. 끝없는 과정이에요. 이 끝없는 과정에서 잠깐 멈추시면 문제가 돼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강요하게 되고 그 말을 믿고 이게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멈춰요. 시간이 멈춰요. 락강이 말하죠. 시간이 멈춘 경우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된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전능하다. 이자관계에서 느꼈던 거예요. 그럼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답을 다시 무너뜨리고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의 변수가 들어오고 새로운 답이 생기고 다시 그 새로운 답을 내려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오픈 엔딩 속에서 락강이 또 이상한 말을 하죠. 당신의 욕망을 따랐습니까? 그 말은 나의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나의 장단, 나의 시간, 적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근데 정답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걸 따랐어요. 그걸 따라야 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락강이 책 딱 한 권 썼어요. 에크리라는 그의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락강은 프로이트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제일 처음에 자아심리학을 비판했어요. 자아심리학은 자아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락강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아를 강화하면 안 됩니다. 완전함, 온전함, 그 전능성을 강화하면 환자가 나을 수 없습니다. 그건 프로이트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프로이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는 것, 확실한 것, 그것보다는 그 확실한 것이 무너진 상태, 채워진 상태보다는 빈 상태,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락강은 우리의 중심은 모두 다 비어있다라고 말해요. 이자관계에서 아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답을 가지고 있다. 락강이 말합니다. 엄마도 답을 모른다. 부모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중심이 비어있고 부모의 중심도 비어있다. 인간의 중심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채워지면 문제가 된다. 락강은 말합니다. 무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요. 어머니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의 이야기들이 내 안에 가득 있어요. 아주 이상한 과정이에요, 이건.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내 빈 공간을 채우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빈 공간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정답, 아버지의 강요, 배우자의 욕망이 그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나는 내 시간에 살 수 없게 돼요. 여전히 우리는 이자관계의 덫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비울 때, 내 마음속에 그 빈 공간을 확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근데 이 빈 공간은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뭔가가 허전하잖아요. 뭘 해도 약간 허전하지 않으세요? 뭘 성취해도 다음 순간 약간 허탈하지 않으세요? 약간 부족한 거, 약간 허탈한 거. 그게 바로 이 빈 공간 때문에 그렇다라고 락강이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선물이랍니다. 이 빈 공간이 늘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채워져서도 안 되죠. 누군가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와 있으면 난 내 삶을 나답게 살지 못해요. 채워지지 않아야 해요.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즉, 이 빈 공간은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내는 대가예요. 프로이트가 아주 이상한 단어를 썼습니다. 거세.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 그런데 락강이 그렇게 말해요. 바로 거세라는 게 이 빈 공간을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남성도 여성도 모두 다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거세되어 있다. 전능하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다친다. 그 전능성을 내려놓을 때, 상실할 때, 거세될 때, 빈 공간을 확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비로소 그 개방성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락강의 이야기예요. 락강이 프로이트를 재해석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빈 공간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가끔씩 빈 공간이 없고 채워져 있어요. 답이 없다는 뜻이죠. 빈 공간이 있다는 건 답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답을 누군가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답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락강은 말합니다. 구조를 나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안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스스로 갇힌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닫아버려요. 난 답이 있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닫아버려요. 난 굉장히 지금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고 강박적인 구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열리겠죠? 무엇인가가 내 규칙을 깨뜨려요.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아요. 아무리 이렇게 닫아봐야 완전해지지 않아요. 늘 뭔가가 비어있어요. 늘 뭔가가 어긋나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말도 그래요. 이거 발이라고 부르지 않죠? 약속이에요. 그걸 배워야 사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락강의 말입니다. 자,